오늘은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혈액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혈장과 혈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장을 먼저 살펴보면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혈액이 모두 액체 성분으로 보이는데요. 이 액체 성분 속에는요, 영양소가 녹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녹아 있어서 혈장에 녹아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혈구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모형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혈구는요, 붉은색으로 보이고요. 원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투명하게 보이죠. 모양이 특정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혈소판이라고 하는 이런 찌꺼기 같은 모양의 혈구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세포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혈장, 액체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와서요. 저 적혈구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여기에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어서요.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해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혈구를 보겠습니다.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요.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소판을 보겠습니다. 혈소판은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혈액이 응고되어서 피딱지가 앉잖아요. 이 피딱지를 막 뜯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피딱지를 계속 뜯게 되면 계속해서 피가 나게 되죠. 출혈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딱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게 되면 과다 출혈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의 역할은요.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혈액 응고를 통해서 상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혈액의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혈액의 순환 경로를 보겠습니다.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나갑니다.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이 어느 쪽이죠? 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심, 실, 좌심, 실. 심실은 다 혈액이 나가는 거였었고요. 또 이 심실은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네, 동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실은 동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나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온몸 순환이고요. 하나는 폐 순환이에요. 자, 먼저 온몸 순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온몸 순환은요.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에 택배 얘기했죠.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자, 무엇과 무엇을 공급해줬습니까? 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줬죠. 자, 그래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줬더니 오히려 세포에서는 혈관한테 쓰레기를 넘겨준다고 했죠. 나 이런 거 썼으니까 이것도 지금 갖다 버려줘 해서 넘겨주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었어요. 그래서 혈액에 이 두 개를 싣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또 갖다 버리는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순환이 바로 폐순환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다시 나가게 되는데요. 폐로 가게 되죠. 폐로 가게 돼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다시 산소를 받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 교과서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좌심실이 수축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좌심실이 수축할 때요. 어떤 혈관을 타고 나갔습니까? 네, 대동맥을 타고 나갔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트 그려서 했던 요 그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됐죠? 온몸을 돌아서
쫙.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나갈 때는 우리 온몸의 모세혈관에 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였죠? 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대동맥에는요,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온몸의 모세혈관에 가게 되면 조직세포,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세포로부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갈 때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우심방이 수축해서 우심실로 혈액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을 타고 폐로 가는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로 무엇을 싣고 오겠습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싣고 오겠죠.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그럼 바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지고 오겠습니까? 네, 산소를 받아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다시 폐정맥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흐름에는요,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혈액을 뭐라고 하느냐? 동맥혈이라고 해요. 혈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산소가 많은 혈액에 붙여준 이름이 동맥혈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온 이 혈액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파란색의 흐름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거는 정맥혈이라고 불러줘요. 자, 얘는 CO2가 풍부한 거죠. 그래서 혈관 이름과 이 혈액의 이름을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1페이지에 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으면 여러분한테 할 시간을 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혼자 공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 해보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걸 보고 따라 한 다음에 나중에 혼자 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정지를 시킨 다음에 틀리더라도 해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한 번 틀렸다면 선생님 설명 들을 때 저 부분이 내가 틀렸구나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항상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심장 A, D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거든요. 자, A에서부터 D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보이는 순서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좌심방이었어요. 자, D는 좌심실이었습니다. 더 작은 곳이 방이고요. 큰 곳이 실이었어요. 자, 그리고 A 쪽이 뭡니까? 네, 우심방이죠. B는요, 우심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요,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정맥이라고 했고요. 정맥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요. 지금 이 순환은 폐를 돌고 오는 이렇게 연결되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의 이름은 폐를 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요 D혈관을 보죠. 자, 좌심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실이니까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뭐를 하기 위해서 가죠? 네,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러 가죠. 우리 온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온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 전체를 도는 순환에다가 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 둘러싸여 있어서요. 뭐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네, 싣고 왔던 산소와 영양소를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 넘겨줬더니 다시 뭐를 돌려줬다고요? 네, 갖다 버려달라고 CO2, 노폐물. 자, 그래서 CO2와 노폐물을 싣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우심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이 들어가고 있는 요 우심방은 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혈관과 연결되어 있다? 네, 정맥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온몸을 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싣고 왔는데요. 노폐물은 이제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네, 배설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신장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폐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폐로 가는 이산화탄소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심실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뭐죠? 예, 나가는 거니까 동맥입니다. 폐를 향해서 가니까 폐동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동맥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폐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싣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혈관과 심장의 구조를 연결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경로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고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는 경로는 파란색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좀 요 빨간색으로 산소 많은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산소가 많은 곳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예, 지금 요 부분이죠. 여기서 산소 받아왔고요. 여기서 싣고 온 이산화탄소는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관은요. 바로 요 폐정맥, 여기서부터 산소가 많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을 향하는 요 부분이 산소가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성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산소가 적은 쪽은 파란색으로 색칠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정맥을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방에서 우심실, 폐,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폐에 도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인 작업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요 부분은요, 이 그림과도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똑같은 그림이죠. 저쪽에는 심장의 그림을 심장에 비슷하게 그린 거고요. 여기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심장의 구조와 혈관의 명칭만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혈관, 폐 모세혈관으로부터 폐정맥, 좌심방, 죄송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지금 산소를 받아들여서 폐정맥으로 좌심방으로 좌심실 수축으로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오는 이 경로에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죠. 자,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그림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교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온몸 순환과 폐순환. 자, 이것을 통해서 조직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좀 복잡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영양소를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세포막 안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지금 영양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우리 몸으로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영양소로부터 노폐물을 만들었고 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았는데 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또 여기 폐를 향해서 가는 과정도 살펴봤고요.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노폐물을 버리는 과정은 나중에 배설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액의 순환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